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는 친한계 의원 16명은 고동진, 김성원,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김건,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정연욱,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16명입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김재섭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이 두 분이 지금 빠진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네. 저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동진 의원 돌아오세요. 김성원 의원 돌아오세요. 이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고요. 좀 아까 입장문이 나왔죠. 친한계 의원들 16명이 뭐를 했냐.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사퇴하라라고 했어요. 장동혁 지도부는 개인 정치적 이익에 당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입장문은 김성원 의원이 3선이니까 거기 김성원 의원, 김형동, 서범수, 박정하, 배현진 이 사람들이 재선 의원, 그리고 고동진, 박정훈, 우재준, 정성국, 정연욱, 김건, 김예지, 안상훈, 유용원,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16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번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 16명. 네. 뭐 지금 언론에서 이걸 프레임을 잡는 게 뭐 국민의힘이 내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당내 갈등이 더 증폭된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잡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현역 의원 16명이 이렇게 집단으로 저기 입당을 냈는데요.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당이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른바 뭐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사퇴하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이 매우 전무하고 그래요?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우리 당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원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원들은 사실은 이 당협위원장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른바 거수기 정도밖에 못했고 기본적인 뭐 어떤 결정이라든가 혹은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동원에 의해서 동원되는 듯한 표였거든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국민의힘도 당원 주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원들한테 많은 권한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아마 2월이면은 우리 그 권리당원이 아니죠. 책임당원의 숫자가 한 120만 명까지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많아진다고요? 왜냐면 저번 달까지 108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표들은 다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의 입김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아주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민생에 관련 메시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사실은 복귀한 게 아니라 어제 복귀를 했어요. 그렇죠. 어제 당무 오후에 복귀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복귀하면서 복귀 일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은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어제 미리 복귀해서 어제 민생 현장을 가서 거기서 마트에 가서 물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설을 앞두고 이 서민들의 밥상 물가 이 고충이 심하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것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민생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우리는 지방선거를 포커싱해서 전략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선거의 시즌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뭐 잡음을 낸다고 해서 저는 그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당은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가는 것이고 승리만을 바라보고 가는 당과 당원들, 당 지도부를 향해서 본인들의 사적인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해당 행위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언론에서 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병력이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명분은 사실 정치권에서 명분은 공천권인데 총선 공천권인데 총선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분이 실질적인 명분이 없다 보여지고요. 예전에 뭐 친이 친박이 정말 인물을 갖고 대선 경선에 세게 붙고 바로 대선 이후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친박 연대가 나가가지고
따로 당을 만들면서 그랬죠. 다시 들어오니 많이 이러한 소폭 내전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때는 친박연대라는 병사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구에 기반으로 하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오늘 16명의 의원 기자회견하는 의원들을 보면 예. 대부분이 다 비례대표 의원들이에요. 아. 비례대표 의원들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그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을 가지고 그나마 움직여야 되는데 예. 지금 그나마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어서 그렇죠. 아주 희한한 게 서울시당에서만 이상한 성명서가 계속 나옵니다.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도 지난번에 예. 성명을 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서울시당 무슨 여성 의원 대표들 모임, 예. 뭐 서울시당 뭐 청년들 의원. 대표들 모임. 아. 그 이름은 안 써요. 이름은 안 쓰고 예. 뭐 우리가 대표들이다. 대표들 모임 이런 식으로 성명서만 한 3-4개가 계속 나오고 예, 있는데 예. 그나마 배현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있어서 그러한 병력이 있다면 있는 건데 그 이외에는 예. 병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예.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내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어제 첫 행보가 예.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물가 점검이었어요. 예. 이거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관세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네.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장동혁 대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첫 글도 예. 관세 얘기입니다. 아. 이건 뭐냐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한동훈은 한동훈은 그냥 오늘 최고위에서 또 뭘 결정했냐면 예. 그 이해운 지역구에 그 중성동구 예, 거기에 최수진 그 의원을 예,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고위가 의결하는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었을 뿐이지. 원오브 됩니다.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무소속에 나가던 뭐 예. 미국 유학을 가던 뭐 무슨 위디오는 만나가지고 콘서트를 열던 예. 그냥 모르는 사람인 거죠. 아, 아니, 그래서 근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6명이 오늘 장동혁 지도부를 사퇴하라 그랬는데 거기 지난번에 당협위원장 21명인가 썼을 때는 그렇죠. 좀 있었어요. 김재섭 의원 등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빠진 사람이 몇 명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눈치를 본 거죠. 저는 사실 뭐 여기 누가 다 빠졌지?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름을 올린 의원이든 이름을 뭐 올릴 뻔했던 의원이든 예. 올릴 마음은 있지만 안 올린 의원이든 예. 저는 어쨌든 한 가지 사실만은 모두가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떤 거요? 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그리고 끝끝내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던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예. 정치인이라면 네.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는 그 능력껏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막아내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께서 한동훈의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의 정치인이라면 이제는 우리 보수주의가 가야 될 그 길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께서 누구를 지지했든 무슨 성명서를 올렸든 오늘을 기점으로 그 모든 것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판이 새롭게 짜졌기 때문에 새로운 판에서는 사실은 그 과거에 당신이 뭘 썼다 이런 걸 묻는 것보다는 이제는 나가야 될 사람들은 나갔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강대규 변호사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좀 이기는 길로 갑시다라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신주의입니다. 보신주의. 뭐냐면 본인 정치권에 꽃길을 깔아줘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왔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그 이후까지 현재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보호만 해왔지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보신주의. 본인이 어떠한 공격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혹은 뭐 선거 지형에 대해서 내가 희생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지난 일이지만 2017년 대선이 힘들었을 때 홍준표 당시 그 경남지사가 내가 나가겠다 나온 거고 김문수 지금 전 그 대선 경선 후보자도 당이 힘들 때마다 그 선거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원희룡 지사도 그랬어요. 당이 힘드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 계양 계양 내가 나가겠다. 이것이 정치인이 보수 정치인이 하는 행동 올바른 주식한 행동인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보신주의. 나는 지금도 뭐 대구 얘기 나오고 뭐 무슨 뭐 쉬운 것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인천 계양을 나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신주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인 PD가 저희 지난번 그 21명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들 명단과 그리고 오늘 16명 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고 이름을 올릴 16명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과연 빠진 사람들이 누가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 제 기억은 지금 김재석 의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다른 분들 또 누가 있는지 왜냐하면 당협위원장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또 등치되지는 않거든요.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그 또 누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수임 PD가 분석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최고위에서요 찬성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찬성 7 반대 1 기권 1 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기사가. 네. 반대는 뭐 우재준 아니면 양양자 최고였을 건데 우재준 최고는 자기가 반대했다고 분명히 입장을 했고 양양자 최고가 기권을 했어요. 네. 오늘 뭐 취재를 보다 보면 최고위원회의가 굉장히 엄숙한 상태로 진행이 됐고요. 장동혁 대표도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말하고 마지막에 표결을 붙일 때 장동혁 대표도 거수만 했지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손만 딱 찬성. 대표가 먼저 의견을 내면 이것이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켜봤다는 관망했다는 그러한 것이고요.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회의를 박차고 나왔죠. 맞아요. 본인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사실 최고위원회의가 대한민국 제1야당이 가장 높은 회의인데 회의를 중간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약간 거기서 약간 굉장히 다소 우재준 의원님께 좀 실망을 좀 드렸고요.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기권을 하셨대요.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안 들고.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안 들고. 그 자동 기권으로 처리가 됐다는 건데 여러분들 국회의원의 혹은 정치인의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본회의장에서 결국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기권을 던진다는 거는 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대를 했으면 반대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 납득을 하면 그런 의견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겠는데 기권을 하신 것도 좀 좋은 모습처럼 양양자 최고는 고민이 엄청 깊었나 봐요. 오늘 사실 찬성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분석들이 많았는데 결국 최종 선택은 그게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앞에서 선택을 달리하기 마련인데 지금 평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보궐이 나오는데 양양자 최고가 거기 출마하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한동훈 대표가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도대체 몸이 몇 개? 어딜 가는 거예요? 워낙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양양자 최고위원은 결국은 본인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아지고요. 전략적 선택.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정치인들이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자율권을 아주 최대한 존중을 해주자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했냐면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죠. 찬성할 이유는 없죠. 그럼요. 그런데 반대를 하고 나서 그래도 끝까지 자리는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반대를 했다라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박차고 나와서 이른바 쫄래쫄래 기자들 앞에 가서 그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가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안 하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가느냐. 최고위에서 이 결을 다루는 내용들은 비공개 회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비공개를 합니까? 기자들을 내보내고 하는 이유는 당 내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문이 닫혀 있는 동안만큼은 그 안에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재준 최고가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비공개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언론에 공개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물론 우재준 최고가 했다라는 말은 아니지.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많아요. 이른바 윤리위 위원 명단이 또 갑자기 친한계 공유가 되면서 친한계 집중 타겟이 되기도 했고 우재준 최고는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하지만 본인 빼고 할 사람이 없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재준 의원은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형입니다. 대구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니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무슨 중학생 무슨 중2병처럼 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최고위를 뭐 박차고 나오고 이럽니까? 그러라고 당원들이 그 우재준 최고를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과 임무를 다 했으면 좋겠다. 반대하더라도 그 책임과 임무는 다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 저 명단 중에 그 우재준, 진종호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작심하고 친한계에 대해서 비판 하나만 하자면 국회의원들은 청년 최고 선거에 나오지 마세요. 진종호 국회의원도 청년 최고 선거 나왔고 우재준 국회의원도 청년 최고 선거 나왔는데 청년 최고
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가라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전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17개 시도의 청년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중앙청년위원장을 뽑고 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인 건데 국회의원님 물 한 번 뚝 떨기면 표심이 다 글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진종호 청년최고위원, 진종호 국회의원 청년최고 돼가지고 전국 몇 바퀴 돌았습니까? 전국에 있는 청년들 만났어요? 우재준 지금 그 청년최고위원이죠. 전국에 몇 바퀴 전국에 있는 저희 그 같이 활동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청년위원회에서 우재준 얼굴 한번 못 봤다. 진종호 얼굴 한번 못 봤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뭐 청년 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리만 보신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친한계에 몇 명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제가 또 화가 나가지고 청년최고 얘기하다 보니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수임 PD가 했어요. 찾아봤어요. 서울시 당협위원장 21명이 한동훈 징계 철회를 1월 27일 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동진, 구상찬, 김경진, 김근식, 김영주, 김원필, 김재섭, 민병주, 박성현, 박정훈, 배현진, 송주범, 오신환, 이재영, 이종철, 장진영, 전주혜, 조은희, 최재형, 하문경, 현경병 이렇게 21명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징계 철회를 서울시 당협위원장이 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는 친한계 의원 16명은 고동진, 김성원,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김건,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정현욱,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16명입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김재섭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이 두 분이 지금 빠진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네. 저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동진 의원 돌아오세요. 김성원 의원 돌아오세요. 이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고요. 저게 이제 당협위원장 분들이 저럴 거는 저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저 서울시 21개 지역구를 보면 저 당협위원장 분들이 그 지역의 당세가 보수 당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보니까 진보 지역이 강한 뭐 관악이든 혹은 아니면 강북이든 도곡이든 이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그 여러 가지 중앙당에서 내렸던 현수막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에 일부러 안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이 너무 세서 안 걸었다 그런 것처럼 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한동훈 제명은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 거기에 이름을 좀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현장에는 안 나왔죠. 16명 현장에는 안 나온 현직 의원들이 있죠. 조은희, 김재섭 의원은 오늘 그 명단에는 안 들어갔어요. 거기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름을 안 넣었습니다. 돌아온 건가요? 저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도봉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도봉이 어떤 곳인지 알고 거기서 사실 거의 험지죠. 기적적으로 당선이 된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에 신지호 의원이 딱 한 번 당선됐었고 그 뒤에 내리 그냥 그 김근태, 인재근 의원이 3선을 하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안예령이었나요? 안예령 자기 지역구도 아닌 곳에 가서 유세를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분을 갑자기 안예령까지 나와. 불성실한 후보를 내세우는 바람에 뭐 김재섭 의원이 또 열심히 하셨겠죠. 굉장히 열심히 했죠. 헬스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 목소리 내는 거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연하죠. 이제 그래도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비대위만 해오다가 정통성이 부족한 비대위만 해오다가 결국 당원의 선택을 받고 올라선 당원 민주주의의 결정체가 결국은 지금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은 표시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르는 것이 결국은 당직자고 당원이고 당의 신임을 받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에서 벗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그 사이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에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게 내는 것쯤은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지금 이름 올린 저 16명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이라는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당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아니 여러분은 배지를 한동훈 때문에 달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을 줬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보훈 차원에서 이렇게 충성을 보이는 거 한두 번이면 됐죠. 알리바이 한두 번이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배지를 달고 그 자리에 있는 건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을 대의하라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비례제도를 만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인 서사 혹은 개인적인 고마움이 있더라도 예. 공과 사는 구분을 하셔야죠. 아하. 사가 한동훈이고 공은 국민이고 보수를 지지하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입니다. 그럼 예.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한동훈을 비판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당신을 이래서 싫어한대라고 정말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해줬어야죠. 이게 뭡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너무 멋없고 아니 저럴 거면 배지를 떼십시오 그냥. 그렇죠. 오늘 이제 저 16명의 의원님들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동반 탈당을 한다. 내가 한동훈이다. 그럼 나도 제명해라. 그럼 인정. 그럼 인정. 나도 제명해라.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 순번이 한 10개가 앞으로 밀리거든요. 되게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에 누구 나가고 김혜지 나가고 진종호 나가고 누구 나가면 다음 내 차례인데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의원에서 배지를 떼겠다.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정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큰 인물이구나. 이게 진정성이 있는 행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고 지도부 사퇴하라 하면서 저런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게 제가 아까 돌아오세요라고 했는데 저 16분 중에 제가 한 5분 정도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지금 실명을 대면 좀 애매하지만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우리 당의 그 자산으로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뭐 김건 의원님 이런 분들 굉장히 그 본인 전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현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요. 한동훈보다 더 멀리 갔어요. 한동훈보다 더 멀리 가서 오히려 뒤에서 한동훈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본인을 비판한 유권자의 손녀 얼굴을 박제한 걸 보면서 그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자분께서 이거 내릴 생각 없냐. 내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내리고 내가 좀 과했다. 혹은 내가 좀 울컥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문 닫을 때까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감히 유권자를 조롱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사이버 불링 방지에 대한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직접 지금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권은 다른 성격의 문제다. 이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배현진 의원님은 한동훈 당대표가 정권을 잡던 당권을 잡던 뭐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던 뭐 그 누가 당권을 잡던 강남 서초 송파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아는 국민의힘의 한나라당 때부터 강남 서초 송파에서 내리 3선을 공천 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8대 국회가 뭐 고승덕 의원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재선이잖아요. 송파 재선이잖아요. 저건 송파에서 3선을 공천 주는 거는 굉장히 그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의 그 송파 강남 서초 송파의 정치적 역사를 보고 나서 내가 지역구를 옮겨야 되나 혹은 아니면 내가 정치적으로 다른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게 어떠한 당파석으로 줄을 섰다 그래서 내가 다음 공천을 받겠지 그거는 누가 와도 힘들어요. 강남 서초 송파는 아니면 험지로 가시던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정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지도부 사퇴하라고 했던 16명 의원들을 하면서 나가라! 라고 조희정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거북 보여주세요. 저희 슈퍼챗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자라서 저기 태양님 일본에서 태양님이 또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한땡땡님 그렇게 단계 여론조작을 하신 가족 드루킹님 당신이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는 피눈물 흘립니다. 라고 태양님이 일본에서 또 엔화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투유님께서는 친한계 지역구 보수의 집 같은 곳들인데 본진에서 강대규, 김금혁 같은 청년을 키워서 올려보내야지 참!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까 잃어버린 곳 빨리 찾아주세요. 한솔 PD. 한솔 PD 빨리 그거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하니까 저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카메라가 가려져 있어서요. 예. 롯데껌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금혁 오빠 유학가지 마!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유로운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고요. 후비정님께서 크크 죄다 꿀지역과 아니면 비례구나 투명하다 정말 라고 해주셨고요. 거북이님께서 TV조선에서 엄튜브가 최고예요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북이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봐주시고 계신데 좋아요도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계신데 구독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친여 성향적인 것 아니냐라고 일부에서 하는 매체로 꼽히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네.